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만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뭐죠? 네, 1차 필기를 통과하고 나서 2차 실기 문제입니다. 우리 전기는 2차는 뭘로 하죠? 주관식이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작년도 통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통계거든요. 1회, 2회, 3회, 3번에 걸쳐서 시험이 있었죠. 각 18문항씩 총 53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일단 22년도 1회를 보면 단답형이 12문항, 시퀀스 2문항, 설계감리가 4개. 그래서 18문항이죠. 2회는요, 단답 9, 시퀀스 2문항, 설비, 수전 설비예요. 하나, 설계감리 6개에서 18문항. 여러분들 이 수전 설비는 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시험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문제 유형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리고 점수 비중이요.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됩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이 됩니다. 3회차입니다. 요 근자에 실시한 3회차를 보면 단답 9개, 시퀀스 2문항, 수전 설비 2문항, 설계감리 5문항에서 18문항이 출제가 됐죠. 자, 얘네들을 토탈해서 우리가 한번 쉬운 4문항을 토탈해서 합쳐서 토탈 분류해 보면 단답 30개, 시퀀스 6개, 수전 설비 3개, 설계감리 15개가 출제가 됐거든요. 얘네들 그냥 보편적으로 비율적으로 한번 보면 어쨌든 이 단답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물론 얘네들을 분류하는데 이게 시퀀스냐 단답이냐 그것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단답 유형이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 시퀀스, 수전 설비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 단답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1차 때 필기 때 공부했던 그런 유형의 1차 때는 뭐였습니까? 사지선다형이었죠. 2차는 뭐다? 그 사지선다형으로 했던 그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때 잘하신 분들은 2차 때 수월하죠. 설령 1차 공부를 조금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2차 때 하시면 됩니다. 2차 때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고 같이 보시면 또 준비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단답형 비중이 과반 이상이죠. 50% 이상이고 설계감리가 한 25% 정도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사에서는 시퀀스 수전 설비가 약 한 20%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각 분류별 크게 뭐 이렇게 분류하는데 크게 뭐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 뭐 수전 설비다 또는 시퀀스다 단답형이다 설계감리다는데 사실 분류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설계감리가 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단답형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단답 및 보편적으로 이게 분류를 해보면 단답 설계 부분이 전기기사 실기에서는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작년 3회차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1번 여러분들 조명 설계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조명 문제는 나오면 거의 한 10점 문제로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 우리 기사는 공사 기사는 1차 때 여러분들이 우리 조명 부분을 공부를 하거든요. 응용편에서 전기 응용에서 조명을 공부하는데 우리 기사에서는 조명을 공부를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2차 준비하면서 조금만 이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명을 할 때 어떻게 할래? 뭐 사무실 조명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무실에 뭐 등수를 계산하라고 한다든가 등 간격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험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조명 이거 뭐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없다. 자, 2번을 보시면
무접점 회로를 주고 유접점으로 이게 바꾸라는 문제를 얘네들이 출제됐거든요. 즉, 이러한 무접점 회로, AND OR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제 그 기사하신 분들은 제어를 했죠. 제어에서 시퀀스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제어에서 시퀀스를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습니까? AND OR 회로를 공부했었죠. 이러한 AND 회로, 또 이러한 OR 회로를 우리는 무접점 회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접점 회로를 뭘로? 유접점 회로로 이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제어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AND, 직렬로 우리는 할 때 AND라고 그러고, 요 초승달 모양은 OR회로라고 합니다. 이게 병렬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유접점, 무접점 회로를 유접점으로 바꾸라는 이런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 얘도 설령 제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3번을 보면 이전역계법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1차 회로 공부하면서 이전역계법 많이 공부하셨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전력계를 이용해서 유효전력. 유효전력은 뭐예요? P1 플러스 P2죠. 두 개의 전력계, 두 개가 P1, P2가 있으면 두 놈을 더하면 유효전력, 전력계 두 개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역률을 구하라고 하면 역률은 뭐예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그래서 이 피상전력을 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2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이너스 P1, P2였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역률을 구해봐라, 또 유효전력을 구해봐라. 아주 한랑합니다. 아주 한랑하다는 내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4번을 봤습니다. 요 가장 근자의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수용률에 대한 문제거든요. 뭘 주고? 최대 수요 전력과 설비 용량을 주고, 너무 설렁합니다. 최대 수요 전력과 설비 용량을 주고 수용률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수용률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 문제는 어떻게 줬습니까? 최대 수요 전력과 설비 용량의 비는 뭐냐? 그럼 답에다 뭘 쓰면 돼요? 수용률 세자를 쓰면 답이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거에 의해서 최대 수요 전력만큼 우리는 뭐예요? 수용한다고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즉 최대 수요 전력만큼 수용. 그러면 한 년에서 전력을 수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압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변압기 용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우리는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이어서 4번 문제 문항을 보면, 자, 5번이죠. 이제 5번을 보면 지금 뭘 얘네들이 물어봤냐면 역률이 개선됐다. 그때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을 물어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역률 개선 효과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역률이 개선되면 뭐다? 전압 강화가 감소한다,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설비 여유 용량 증가, 마지막 뭐예요? 전기요금 저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률 개선이 됨으로써 손실은 얼마만큼 줄고, 역률이 제곱이죠. 즉 역률이 개선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압 강화 또 어떻게 되고, 손실만 보죠. 전력 손실은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 여러분들 아주 많이 보시던 식이죠. 그래서 역률이 개선되면 손실이
줄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 6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발전소 열 효율이거든요. 자, 발전소 열 효율. 발전소 열 효율 공식 알고 계십니까? 우리 발전편에서 화력 발전에서 MH, 질량이죠. 연료의 무게, 연료 무게에다가 발열량에다가 860 전력량, 즉 PT죠, 뭐 PT. P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걸 뭐라 그래요?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 자, 이 식에 의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 연료 소비량을 효율을 주고 발열량 주고 전력을 주고, 전력도 이제 조금 바로 주진 않죠. 예를 들어서 부하율을 주고 최대 수요 전력을 주고 부하율을 주고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하율을 주면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최대 수요 전력분의 뭐예요? 평균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전력을 주어서 부하율을 주면 최대 전력 곱하기 부하율이 뭐예요? 평균 전력이죠. 평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모르는 내용은 없죠. 이미 한 번씩 다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발전기만 바로 이게 발전기 연료율이 아니라 여기서 뭘 투입했다? 부하율을 줘놓고 이런 식을 한번 이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7번을 보니까 7번은 변압기 두 개가 있거든요. AB 변압기에서 AB 변압기 두 놈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릅니다. 용량도 다릅니다. 용량도. 그때 부하 분담이거든요. 여러분들 부하 분담식 만약에 PB라고 그러겠습니다. 부하 분담 PA 전체 부하 분담, 얘네들의 KVA 얘네들의 KVA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즉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 반비례하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다더라. 자, 3회차 때 8번 문제는 인터록 문제가 나왔어요. 전원과 비상용 전원 간에 어떤 걸 설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전 전원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예비 전원이 있거든요. 예비 전원이 있다. 그러면 이 한전 전원과 비상발전기, 여러분들 비상발전기 뭐예요? 한전 전원이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에 산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 전원을 이용해서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 전원이 정전이 되면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UVR이 얘를 감지해서 발전기를 돌리게 하겠죠. 그래서 비상용 발전기가 공급이 돼서 이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전 전원과 이 비상 발전기는 병렬 운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렬로 돼 있죠. 그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인터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전 전원이 들어가 있을 때 얘가 투입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얘는 인터록이 걸렸다는 내용을 지금 가로넣기입니다. 인터록이에요, 인터록. 인터록을 쓰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또 그 밑에 이제 또 가로를 했는데 그 가로는 얘네들은 뭐다? 자동 전환 스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전환 스위치, 자동 전환이 돼서 얘네들이 동작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쓰도록 되어 있다더라. 자, 요런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유접점 회로를, 무접점 회로를 유접점 회로로 나와라. 이미 앞에서 보셨죠? 앞에서 보신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금 2번이었죠? 2번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죠. 2번에서
무접점 회로를 유접점 회로라고 했는데 무접점은 유접점 똑같습니다. 똑같이 뭘 이용하다? AND 회로와 OR 회로를 이용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시험 문제에서 같은 문제가 유형이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특이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중복해서 출제가 됐다더라. 네, 10번입니다. 10번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저런 계전기 심벌이거든요. 그 심벌을 우리말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벌에 OCR이 있다. 그럼 뭐예요? 오버 커런트 딜레이, 과전류 계전기. OVR, 오버 볼테이지 딜레이, 과전압 계전기. UVR, 언더 볼테이지 딜레이지, 저전압 계전기 또는 부족 전압 계전기. GR, 그라운드 딜레이죠. 그러면 뭐다? 지락 계전기 이런 것들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자, 11번은 이제 고압전동기 회로를 주었거든요. 고압전동기 기동 회로를 주었는데 기동 회로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만약에 이 앞에 V12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V12는 뭐가 발생한다? 서지가 발생하거든요. 이 서지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요 아래 변압기가 이 변압기가 건식 몰드 타입이면 요 서지에서 이 변압기가 손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설치해야 돼요? 서지 압소바를 달아야 되거든요. SA 충격 흡수 장치를 하거든요. 만약에 요 TRV가 만약에 여기가 뭐가 있다?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도 망가지면 안 되죠. 이 전동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달아야 된다? 서지 압소바를 달으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역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전동기는 굉장히 역률이 안 좋습니다. 얘는 다 코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뭘 달아서 전력용 콘덴서를 답니다. 이 전력용 콘덴서의 목적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역률 개선이죠. 역률 개선. 얘는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다. 또 여기에 L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리액터죠.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로 되어 있는 리액터 뭐예요, 여러분들? 직렬 리액터. 여러분 1차 시험에서 하면서 여기에 코일하고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기동장치로 리액터를 놓고 리액터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여러분들 모를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12번은 이제 조명 설계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제수, 등수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조명을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은 할랑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설령 처음 도전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조명 설계나 실지수 설렁합니다. 다시 말해서 룸인덱스 중요하죠. 조명은 내 방 구조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지수 룸인덱스 또는 등수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FNEAD를 이용해서 등수 계산하라는 거. 또 이 조명률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조명률을 구하려면 방 구조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출제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썰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간이 수전 설비를 줬거든요. 간이 수전 설비를 주어놓고 거기에 따른 용어를 지금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13번은 간이 수전 설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수전 설비 보면 수전 설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수전 설비에 무슨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 뭘 쓰느냐 또는 우리 피레기용 달력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입니다. 피레기 같은 걸 물어봤으니까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방폭 설비를 물어봤거든요. 방폭 설비. 여러분들 우리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 방폭 설비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력, 내부압 방폭 구조, 내부압 방폭 구조, 또 압력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또 특수 방폭 구조. 어쨌든 이런 건데 세 개 쓰라 그랬거든요. 세 개 쓰시는 것입니다.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또는 뭐 특수 방폭 구조라고도 좋고 본질 안전 증폭 방폭 구조라든가 안전증 방폭 구조라든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미 한 번씩 설비 기준에서 들어봤던 그런 것들이다. 15번에 리액터. 여러분들 리액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직렬 리액터. 페란티 방지하는 불로 리액터. 우리 중성적 접지에서 뭐예요? 소호 리액터. 지락전류 영어로 말하는 소호 리액터. 또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무슨 리액터? 한류 리액터. 여러분 리액터 분류 세 가지 쓰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액터, 그래서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게 뭐냐? 한류 리액터. 경부하시 페란티 방지하는 게 뭐냐? 불로 리액터. 변압기 중성점 아크 소호다. 아크 소호. 이 문제의 답이 있죠. 소호를 시킨다. 소호 리액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할만하죠? 여러분들 이제 16번은 GPT거든요. GPT 뭐예요? GPT는 비접지 방식에서 비접지죠? 그래서 비접지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지락사고가 나면 지락전류를 어디로? 요리 이렇게 순환시키면 되죠. 이렇게. 통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 비접지 방식이죠. 비접지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요리 흘러간다는 얘기죠. 지락전류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얘가 변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상전압이 측정되는 그 원리를 좀 세세하게 좀 분류해서 본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비접지에서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이 되면 나머지는요. 건전상의 대지전류 상승 몇 배 상승한다? 누수 3배 튀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전구를 놓고 불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하나가 사고 났다. 끊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것은 누수 300이 전압이 튀겠죠. 전압이 튀는 전압이 더 밝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어서 17번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를 구하라. 네, 썰렁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금 여기 등이 있다. 등에 직선, 요 면에 직선인 것, 이런 것은 우리는 법선 조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명에서 뭐가 중요해요? 사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수평면 조도와 이 면에서의 수직면 조도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면 법선 조도. 이 법선 조도는 요 거리에 여기에 나오는 광도를 알면 거리 역제곱의 법칙 R제곱분의 I가 뭐다? 이 법선조도거든요. 이 법선조도에 넣은 무슨 성분? 세타 성분이죠.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 있어. 우리가 물론 요 세타는 요 각이죠. 요 각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얘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더라. 네, 마지막 18번입니다. 삼상삼선식의 부하표를 줬습니다. 부하표를 주고 간선 설계를 어떻게 할래? 그래서 단상 3선식일 때 전압 강화를 이용한 그 전압 강화는 뭐예요? 단상일 때 1000A분의 17.8 Li입니다. 이거 단면적이죠. 전선의 굵기 단면적 L 긍장입니다. 배선 길이 I 부하전류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어쨌든 전압 강화를 주고 요 단면적 간선의 굵기를 구하라는 문제 이런 걸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상 3선식을 보면 단상 3선식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에 이제 중성선이 있다는 얘기죠. 요 중성선이 있을 때 와같이 부하가 연결됐을 때 위에 있는 부하와 요 A, B 이 두 놈 간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형률을 구해보라는 문제들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18개 문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소한 것도 있겠으나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접근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게임은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우리 2003년도 신교재를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신경향 문제를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1, 즉 단답과 시퀀스인 실기1과 실기2, 즉 수전 설비와 설계 감리 부분을 1, 2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원 수업은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오후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2시부터 즉 14시에서 18시까지 하루 4시간씩 26일간 104시간에 걸쳐서 앞에 보여드린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강을 하게 됩니다. 수업 참여 방법을 말씀드려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일 배움 카드 있죠?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학원 현장에서 실시간 수업하는 것을 어떻게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동영상 촬영한 걸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 동영상 촬영한 걸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재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멀어서 모시는 분은 뭐 하면 됩니까? 실시간 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현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또 실시간 촬영된 것을 동영상으로 수강하는 방법, 또 줌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